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글쓰기 첫걸음 방송입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입니다. 더길드2가 실제 르네상스를 잘 고증했는지 유사성을 찾아보기. 이거 어느, 이거 어느 수업 과제라 그랬죠? 글쓰기 과제인데 몇 개 뺀 거예요. 그냥 강 이름이 글쓰기예요? 글쓰기 그런 강인가? 그냥 글쓰기 관련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가 자유주제고. 네, 주제는 자유주제고, 잠깐만. 그리고, 잠깐. 말해보셈. 네, 여보세요. 괜찮아. 얘기하세요. 네, 네, 그냥 글쓰기 강의고, 주제는 자유주제고, 그리고 몇 가지 제출한 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왜? 어, 뭐라 그래야 어떤 되지? 점에서 다르지? 달마시아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은 요소는 좀 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면 부제라든지, 어? 아니면 부제목이요, 부제목.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 또. 그리고 그 제목도 원래 이거는 아니었고, 제목은 뭐였는데? 제목은 그 음. 수업에 제출한 거라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강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지금 톡으로만 좀 보내주면 안 될까? 그러면 글자로 보내줘봐. 글자로. 아, 카톡으로요? 글자로 지금 보내줘봐. 잠시만요. 예. 예, 그러면은 저도 그거를 켜야 돼서 응. 글 쓴 거를. 제목을 기억을 못 하는구나. 아, 그럼요. 길게 썼는데. 본인이 쓴 글인데 기억해야죠. 자식 같은 건데. 이겁니다.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방송에. 르르르르르르르르르구나. 네. 되게 상투적이다 제목이. 그죠. 그러니까 상투적이고 일단 내가 여러분은 지금 못 볼 거예요. 전 지금 직접 받았으니까 직접 받아서 보고 있는데 본인이 이걸 안 밝히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안 밝히고 그냥 말을 하자면은 좀 상투적이고 예를 들면 무슨 뭐뭐 마지막에 다섯 글자 그런 게 네. 논문이나 아니면 보고서 같은데 많이 쓰이긴 하지만 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투적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참신하게 상투적으로 써야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이에요. 그거는 교수가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뭐, 비상투적인 글쓰기를 배우는 과목이라서, 그냥 평범한 대학 글쓰기, 그런 거 배우는 과목이라서, 존나 자랑스럽겠네. 그렇게 배우면. 뭐, 제가 배운 과목과 저의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는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자기 당직에 대한 그건 있겠지. 아휴, 자부심이 뭐, 있겠지 뭐. 더길류2가 실제 르네상스를 잘 고증했는지 유사성을 찾아보기. 사실 원래 제목보다는 이 제목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제목이 훨씬 낫다. 일단 글 내용은 봐야겠지만 두 개만 비교하기에는 지금 고친 제목이 훨씬 낫다고 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게임 이름도 일단 딱 나와 있고 주제도 딱 명시. 뭐 자꾸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뭐 그 네. 마이크에 뭐 쓸리나? 아, 주의하겠습니다. 그 쓸리면은 이쪽에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쪽으로.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주제도 딱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제목보단 난 이 제목이 훨씬 낫다고 느끼고 그 네, 부제 없는 거는 당연히 훨씬 낫고. 부제는 네. 뭐였는데 혹시 주제요? 뭐 더길드 2를 뭐 통한 뭐 그런 건가? 주제도 보내드릴게요. 한번 봐봐요.
이겁니다. 이것도 밝히지는 말아주세요. 지금 고친 게 낫네요. 지금 고친 게 나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더길드2 요게 훨씬 낫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는 서양 역사에서 14세기와 16세기 사이를 르네상스라고 부른다. 르네상스의 시기는 서구 문명 발전의 촉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구를 쓰지 마세요. 서구 문명 발전의 촉진을. 지금 이게 주어가 주어가 네. 르네상스 시기는이고, 그지? 네, 서구 문명 발전의 촉진을, 이게 목적어인가? 이루었다. 뭐 아니네. 그렇죠. 그래, 아니네. 이뤘다는 점까지가 서구 문명 발전의 촉진이 이루었다는 점에서 네, 까지가 이제 원래 문장의 성분이고, 서구 네, 문장의 발전의 촉진이 이루었다는 점이 이제 중간에 이제 안 낀 절이네, 그지? 네, 서구 문명 안 낀 절 안에 서구 문명 발전의 촉진을 이루었다는 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이루었다는 점은 괜찮은데 앞에 이제 서구 문명 발전의 촉진을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로 만들었으면 네, 뭐 교수들은 이렇게 많이 쓰고 강사들도 이렇게 많이 쓰고 병신 같은 대학원생들도 이렇게 많이 쓰고 상투적인 글쓰기를 배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쓰겠지만 이렇게 쓰지 마세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절로 풀어 쓰는 게 나아요. 절로. 알겠습니다. 르네상스 시기는 그 자꾸 마이크에 뭐 쓸린다. 르네상스 시기는 지금은 뭐 쓸리는 거 없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그러면? 그럼 숨 쉬지 마세요. 숨 쉬지 마세요. 숨 쉬지 말라고 응. 알겠습니다. 소문명 발전의 촉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르네상스 시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튼 뭐 그 요거를 절로 풀어 쓸 수 있을 거예요. 두 문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본문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훨씬 낫습니다.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점이 된 시기이기에 그 의미는 더 크다. 문화와 예술의 부흥뿐 아니라 기술과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신학적 사상에서 인문주의적 사상으로의 변화를 주도했고 이건 무슨 말이지? 기존의 신학적 사상에서 인문주의적 사상으로의 변화를 주도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게? 기존 중세의 기조는 그거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주류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네, 예? 주류적인 사상적 기조를 의미하는 거지, 그지? 그렇죠. 그럼 주류적인 사상적 기조가 신학적인 것에서 인문주의적인 것으로 이제 변화되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써야죠. 주류적인 사상적 기조라고 밝혀줘야지. 앞에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가 들어있어서 일부러 그걸 생략한 겁니다. 기술과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네, 사상이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특히 기존의 어떤 신학적 사상에서 네, 어떤 사상에서 어떤 사상으로의 변화를 주었고, 주류적 기조라는 말이 예를 들면 주류적인 기조다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중세 시대에서 이제 근세 시대로 올 때 서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형식이 신학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뭐 인문주의적인 것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지만, 네, 사상이란 말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거든. 사상이란 말에는 주류적인 기조라는 게 없어요. 중세도 시발 인본주의자 있었다고 예를 들면,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주류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가 원하는 의미가 잘 전달돼요. 알겠죠? 네, 네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상투적인 글쓰기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써요. 자, 이 과정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시각이 대두되었다. 무슨 말이야 이게? 특히 기존의 신학적 사상에서 인문주의적 사상으로서 변화를 주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시각이 대두되었다. 공화주의에 대한 시각. 공화주의가 뭐지? 공화주의요. 공화주의가 뭐지?
민 민주주의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이죠. 약간 어떻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 말고 이거는 학술적 용어잖아. 그러면은 확실하게 밝혀야지 어떤 의미인지. 공화주의라 하면 그 뭐라 그래야지 민중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약간 의원내각제처럼 모여서 대의민주주의를 조금 더 심화시킨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정치학적으로 공화주의란 말은 아마 그거하고 다를 거고, 아마 상당히 느낌이 다른 말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공화주의란 말에 대한 의미를 잘 살펴보지 않고, 잘 생각해보지 않고, 아니면 잘 찾아보지 않고 요거를 썼다는 걸 인정합니까? 아니요, 다 찾아보고 썼어요. 공화주의가 대의민주주의적인 거에서 좀 더 나간 뭐 그런 의미라고. 로마 원로원 시대를 로마 공화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화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폭넓게 쓰여요. 그리고 로마 공화정은 씨발 대의민주주의하고 별 상관없어요. 반쪽짜리지, 반쪽짜리. 반쪽짜리에서 좀 더 후퇴한 그런 거지. 그걸 우리가 귀족정이라 그러지, 귀족정. 귀족정 보고도 공화정이란 말 하거든. 귀족 공화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화라는 말이요. 어? 네, 네, 네 생각보다 쓰이는 폭이 되게 많이 넓고요. 응? 네, 네. 잠깐만. 특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공화정, 공화주의 뭐 이런 말보다 학술적으로 공화라는 말이 쓰이는 게 훨씬 폭이 넓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특히 요런 글에 대해서 네가 이제 네 생각을 한번 다듬어 보는 그런 수필 같은 글이 아니라 요런 네. 이제 말 그대로 정치적 사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공화주의란 말을 이 글에다 쓰려 그러면 적어도 이게 네. 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써야 돼요. 여기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잘못 쓴 거임. 내 말 이해합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면 그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시기였다. 공화주의라는 말하고 군주제란 말을 군주제, 공화주의, 군주주의, 뭐 군주주의 그런 말은 없지 그래. 보통 우리가 이걸 반대되는 말로 이제 전제주의란 말을 택하죠. 전제주의. 네, 그러면은 공화주의에 대한 요거에 대한 공화주의란 말 썼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대비되는 말로는 이제 군주제보다는 전제주의 같은 그런 무슨 무슨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동격을 대비 우리가 보통 같은 격을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하고 아름다운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못생김이라는 말을 대비하진 않잖아요. 아름다운하고 못생긴이란 말을 대비하지. 그죠? 네네. 격이 다르다고요. 격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네, 통일시켜주면 좋고. 하지만 역동하는 시대적 변화에 힘입어 공화제를 실시한 도시국가들의 힘이 강력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공화제 여기 또 나왔지. 이런 거를 네가 이 글의 중심 화제로 삼으려 그러면 더길드2가 어떤 게임인지 나도 알고 있고 나도 방송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쓴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요거를 이렇게 쓰려 그러면 네. 확실하게 요 단어의 의미를 네가 직접 글 속에서 정의하고요. 직접 글 속에서 공화주의란 어떤 네. 것이다 예를 들면, 아니 공화제란 어떤 것이다, 공화란 어떤 말이다 예를 들면 그걸 정의하고,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써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너 자신도 네 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후의 글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맥락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어정쩡하게 쓰면, 특히 학술적인 용어들은 어정쩡하게 쓰면 나중에 네 말에 네가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돼요. 알겠죠? 그러지 마세요. 알겠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알겠냐고. 신호가 잠깐 끊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학술적 용어를 이렇게 쓰지 말라고. 네네. 네. 르네상스는 앞서 말한 그대로 역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역동의 시기였기에 역사적 사건, 생활상 특징, 역사적 사건, 예술 문화의 특징 등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무수히 많다. 이런 문장은 별론데, 이게 문장 자체를 예를 들면 뭐 문장 단어를 못 썼다 그런 것보다는 내용이 너무 거시적이잖아.
네.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싶은 바가 너무 좀 붕 뜨는데 일단 읽어보죠. 때문에 그 르네상스를 배경으로 한 게임 역시 다양하다. 특히 더 길드 2 르네상스라는 게임은 당시대의 시민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당시대의 시민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좀 어색한데 넘어가 봅시다. 농노에서부터 귀족이 이르는 신분 구조를 구현했고 가문 간의 혼인과 외교, 무역 거래와 길드 등도 구현했다. 플레이어는 가문의 당주이자 당주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우리 르네상스 시기를 살아가는 시민을 플레이하며 당주라는 표현은 외놈들만 써요. 아, 그렇군요. 신민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딱히 뭐 대체할 말이 없지 않나요? 호주? 당주라는 걔들 외놈들이 원숭이들이 당주라는 표현은 뭐 가문의 대표 아니면 가문의 뭐 종손 예를 들면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 아니면 뭐 아무튼 우두머리? 뭐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이 뭐가 있을까? 한자어나 아니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 아무튼 당주라는 표현은 그 일본만 쓰는 표현일 거야. 십덕들이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 르네상스를 살아가는 시민을 플레이하며 알겠습니다. 가문의 변형을 목표로 이 게임을 진행한다. 이 게임을 진행한다. 게임을 진행한다. 목표인 가문의 번영이라 함은 부의 족적과 경계 고위직, 정계 고위직 달성을 말한다. 이것도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뭘 얘기했었지? 서구 문명 발전의 촉진을 요게 이제 구가 길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요거처럼 지금 여기도 어딨노? 방금 어디서 썼지? 아 그래. 목표인 가문의 번영이라 함은 뭐 이거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부의 축적과 정계 고위직 달성 이렇게 이제 요걸 구로 만들면 이게 어색하단 네. 말이야. 의미는 전달이 되지만 부를 쌓거나 아니면 정치계 고위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면 그걸 목표로 한다. 이럴 땐 그런 식으로 쓰면 더 좋죠. 네, 알겠습니다. 정계 고위직 달성 전부 다 명사잖아요. 그렇죠. 명사들을 이렇게 붙여서 구로 만들면은 어색해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 개는 그렇다고. 종합적으로 더 길드 2라는 게임은 다양한 르네상스 시기 요소를 르네상스 시기의 요소를 바탕으로 가문 내 구성원을 육성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요소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쓰니? 그럼 언제 쓰죠? 요소를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물, 르네상스 시기의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쓰잖아. 르네상스 시기의 요소라 누구 이렇게 단독적으로 요소란 말을 쓰는 건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난, 쓰는 거기 때문에. 난 안 괜찮은데 아무튼 뭐 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르네상스 시기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이며 중세와 근세를 아우르는 시대적 과도기였다. 중세부터 이어오던 신분제도는 농노와 평민들을 나누었다. 잠시만요. 예? 그 전 문장에서 그러면은 음, 르네상스 시기의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하면은 아니, 다양한이란 말은 그냥 요소를 수식하는 말이고 그거 말고 네. 요소를 좀 한정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수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예. 예를 들면 사회 문화적 요소, 사회적 요소, 문화적 요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양파의 영양 요소, 영양분 요소 이렇게 쓰 아니면 양파의 요소라고 쓰진 않거든. 어떤 의미인지 알겠음? 아, 네. 양파 요소 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 양파의 뭐 영양 요소 아니면 양파의 무슨 요소라고 해야 아무튼 뭐 그런 무슨 요소다 이런 식으로 붙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뭐 니 알아서 하세요. 네가 뭐 그게 다라고 아, 생각하면.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르네상스 시기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이며 중세와 근세를 아우르는 시대적 과도기였다. 이런 문장들도 뭐 무난하긴 한데 너무 좀 범위가 커요. 거시적인 문장이라서 난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네. 중세부터 이어오던 신분제도는 농노와 평민들을 나누었다. 무슨 말임? 중세부터 이어오던 신분제도는 농노와 평민들을 나누었다. 신분제도가 주어죠 지금. 그죠? 중세부터 네. 이어오던
이어오다니 누가 이어왔지? 신분제도가 주어니까 신분제도를 수식하려 그러면 예? 중세부터 이어지던이라는 거 써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네요. 그죠? 이어지던 신분제도는 그리고 신분제도가 주어기 때문에 농노와 평빈을 나누었다. 신분제도가 농노와 평빈을 나누었을까? 그렇게 쓰면 좀 어색하지 않니? 신분제도라는 게 음. 우리가 뭐 어떤 능동적인 의지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밥이 고양이한테 먹혔다. 그건 말이 되나? 씨발 모르겠다. 내 말 이해함? 이해는 했습니다. 내가 근데 예전부터 막상 쓸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요게 지금 어떤 문장, 어떤 의미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신분제도라는 게 농노가 따로 있었고 평민이 또 따로 있었다. 그 두 음, 개를 나누었다. 그래서 그 중세부터 이어져 왔던 그 신분제도는 농노와 평민을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알겠어. 그러면은 뭐가 농노와 평민으로 나뉘는 거지? 뭐가 뭐 나뉘는 거야? 자유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아니,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합이 나뉘어서 농노와 평민이 네.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맞지? 아, 네. 네. 그러니까 뭐가 나뉘어서 농노와 평민이 되는 거지? 귀족이 아닌 사람들. 사람들 그냥 뭐 사람들이라 하자. 사람들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라 하자. 중세 네. 사람들은 중세 사람들은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중세 사람들은 신분 제도 때문에 농노와 평민으로 나뉘었다. 구분되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나 같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주어를 되면은. 주어를 네네. 나는 이제 신분 제도로 안 잡겠다는 의미예요. 아, 왜냐하면 신분 제도가 주어가 되면 이게 사물이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네. 이거는 뭐 능동적인 뭐 의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네. 그지? 그 독일 네. 새끼 독일의 그 병신 철학자들은 무슨 이런 게 막 능동적인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씨발 무슨 시대 정신이 이끌어야 된다 이지랄 같은 병신 같은 문장도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분 제도가 그런 능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단 말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네. 나라면은 나라면 이걸 주어로 안 가져오겠다고요. 이게 주어 그러니까 능동적인 의지가 없는 게 뭔가를 했다, 뭔가를 뭐 능동적으로 했다 그런 식의 표현 나 같으면 안 쓸 거라고. 이게 좀 어색하거든 쓰고 나면은. 네.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부터 내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좀 방송 들었으면 좀 고쳐라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나 같은 그렇게 쓰겠어. 그, 자 이런 신분제도 안에서 농노와 평민은 신변 결정권의 자유도가 달랐다. 이런 신분제도 안에서 농노와 평민은 신변 결정권의 자유도가 달라. 좀 이상하지만 넘어갈게요. 자, 평민은 상업, 수공업 등에 종사하며 경영을 할 수 있었지만 농노는 그렇지 못했다. 상업과 수공업 경영자들은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길드를 형성했다. 길드를 중심으로 교육과 생산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생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자기의 판매가 존재했고 이 때문에 부를 축적한 평민들은 자기를 구매해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 잠깐만 있어봐요. 그 어, 우리가 보통 중세를 생각할 때 그 네. 크게 이제 어, 그 영주 밑에 예속돼 가지고 그 네. 사는 사람들을 농노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그렇죠. 도시에서 특정 영주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치적으로 사는 네.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도시민. 도시민. 너무 현대식 표현 아님? 보통 그 사람들을 뭐 우리가 그렇게. 자유민이라 그러지 않나? 자유민. 도시 자유민 뭐 좀 그런 식으로 쓰지 않나? 뭐 정확한 학술적 용어는 저 내가 그러니까 정확한 학술적 용어는 뭐 예. 자유시민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도시민. 정확한 학술적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네네. 아무튼 평민이란 말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닐 거야. 평민은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평민에 대비되는 말이 뭐죠? 평민에 그래서 반대되는 말이 각주를 달아놨어요. 뭐. 그래서 각주를 달아놨다고요. 아, 도시민이라고 한다. 네. 도시민이라고도 한다고. 나 일단 내 말을 네. 들어봐 그러면. 평민에 대비되는 말이 뭐죠?
평민에게 대비되는 말은 귀족이겠죠. 그죠? 귀족과 평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에 대비되는 말은 농노가 아니에요. 농노에 대비되는 말은 네, 자유민이죠. 자유민. 네, 그러니까 평민들이 농노하고 자유민으로 나뉘는 거지. 알겠음? 농노하고 네. 평민이 이제 그 귀족이 아닌 그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좀 말이 이상해지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달마시아님도 이제 아니 더길드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네, 플레이어 시작하는 그 자비 그 계급이 네, 평민으로 되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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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유평민이 되고요. 네, 네. 그거는 게임 속 허용이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미디블 토타로에서 우리가 미디블 토타로 2에서 예를 들면 석궁 용병 용병 석궁병이라는 병과가 나온다고 우리가 역사 논문에다가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영주들은 전쟁에다 용병을 많이 썼고 그중에 석궁을 쓰는 병과를 우리는 석궁 용병과 석궁 뭐지? 석궁병 용병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라고 하진 않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만약에 같은 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네,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중세시대 영주들은 귀족들은 이제 석궁을 쓰는 용병들을 많이 썼다. 용병대를 많이 썼다. 그런데 미디블 토탈러2에서는 그런 것들을 석궁 용병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묶어 놓았다. 라고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말 되죠. 뭐? 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미리블 튜토리얼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지. 되어 그러니까 너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사실하고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쓰는 보통 일반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뭐 아마추어들이든 진짜 외기들이든 간에 그지? 그런 말하고 네, 그 다음에 게임에 나오는 그 평민이나 아니면 자유평민 같은 그런 게임 속의 계급 단위는 좀 구별해서 적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네가 지금 여기서 쓰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르네상 시기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이며 중세와 근세를 아우르는 시대적 과도기였다. 중세부터 이어오던 신분제도는 농노와 평민을 나누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농노와 평민이라는 거는 네가 게임 속에서가 아니라 중세부터 이어든 신분제도라고 그랬으니까 역사적 사실로서의 농노와 자유민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민이라 쓰는 것보다는 자유민이라고 쓰는 게 맞고 도시민이든 네가 지금 각주에 쓴 것처럼 그지? 그리고 뒤에다가 그 도시민을 게임에서는 어떻게 나누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에서는 도시 안의 평민들의 삶을 도시에 사는 자유민들의 삶을 다룬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써야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음? 네, 의미는 알겠습니다. 근데 의미는 뭐 알겠으면 좀 씨발 그렇게 참고 문헌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썼던 거고요. 네. 농노와 평민이라 나와요. 아니, 농노와 평민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도시민을 얘기할 때 평민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서 농노도 평민이에요. 얘는 노예들 아니에요. 평민 노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민이지만 노예의 약간 뭐라 그러지? 특징? 성질? 뭐라 그래? 그 노예가 좀 더 가까워 보이지만은 근데 평민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럼 네가 인정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농노하고 맞는데 씨발 한국 농노도 평민이라면서 그러면 씨발 농노하고 평민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서로 대비되는 말이 아닌 서로 대비되는 말이 아닌데 씨발 이렇게 쓰면 안 될 거 아니냐고. 네가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 안 그래요? 서로 이제 대립 구도에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대비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씨발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대비되는 말 이렇게 쓰는 거니까. 어느 정도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나누는 신문 거죠. 제도로 해서 나뉜다면서. 그럼 네 역사적 사실을 쓰는 거 아니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씨발 역사적 사실에 맞는 말을 써야 될 거 아니냐고. 네 참고문에도 농노와 평민이라고 안 나온다면서. 농노와 평민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래 씨발 농노 그러면 따로 나오고 그러면 그다음에 씨발 거기 평민 따로 참고 나오고 문헌을 참고했으면 문헌에 참고된 대로 쓰라고. 네 맘대로 이렇게 쓰지 말고. 맘대로 쓴 게 아니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농노와 평민이 누가 그거를 참고문헌에 있는 거 그대로 거기다 인용은 내 누구를 다 했겠지. 뭘 그대로 쓴 건데 이게? 뭘 그대로 써서 농노와 평민이 된 건데? 그러니까 아니 어? 그대로 농노가 따로가 있고 그 챕터가 평민이 따로가 있고 챕터가 그래서 그렇게 적은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평민 안에 농노하고 씨발 자유민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쓴다고. 네가 그럼 이렇게 정의할
아휴 씨발 뭐 그래 맘대로 해라 그래 맘대로 해라 맘대로. 왜 공화주의도 씨발 네가 어디서 봤으니까 그렇게 썼다 그러지 왜. 아, 공화주의도 당연히 찾아보긴 했어요. 찾아보긴 참고문은 했어요. 다 참고했어요. 참고했는데 씨발 왜 설명을 못함. 대의 참고문은 다 보여드려. 대의민주주의보다 조금 뭐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공화주의라고. 그게 씨발 학술 영어야 그게. 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디스이즈 게임 같은 그런 무슨 게임 기사인 줄 알아? 네가 그런 주제를 쓰고 싶다면서 그러면 제목도 봐. 더길드2가 실제 르네상스를 잘 보정했는지 유해성을 찾아본다면서. 그럼 씨발 역사성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네가 역사학자처럼 그렇게 글 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엄밀성을 가질 수는 그 정도 그 정도로 엄밀하게 글을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씨발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을. 알겠습니다. 무슨 지랄이야 이게. 하기 싫으면 씨발 그냥 때려쳐요. 아, 이 하기 나는 싫은 게 씨발 이런데 아니라 목소리 높게 싫다고. 나한테 씨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나한테 이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네가 타당할 만한 걸 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농노와 평민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네 생각을 이렇게 쓰고 싶었다 아니면 무슨 네 말도 맞지만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썼다 그렇게 좀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걸 나한테 좀 주장을 하라고.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박을 하셨잖아요. 농노와 평민이라고 네가 대비되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면 농노 다음에는 A와 B다 그랬으면은 뭐뭐 때문에 A와 B가 나누었다. 씨발 여기 써줄까? 여기 뭐뭐 때문에 A와 B가 나뉘었다. 따라고 그렇게 나오면 글이 써이면은 A하고 B는 씨발 뭐뭐 때문에 나뉜 거니까 그럼 적어도 씨발 대비되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농노하고 평민은 대비되는 말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 쓴다고. 그러니까 네가 각주를 4번에 내가 달아놓긴 했지만 달아놓긴 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지 않는 게 맞다고요. 사실은 거기 그 어디야 그 더길드2에 나오는 것도 그 농노들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그 도시 사는 자유민들의 삶 아니에요? 자유민들이 아, 그거는 생산하고 뭐 그거는 text를 되어 있죠. 그 하는 거잖아. 그거 맞잖아, 그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다음부터 이렇게 쓰지 마라, 알겠지? 알겠습니다. 난 이런 거에 목소리 놓기 싫다. 예를 들면 내가 니한테 한번 수학을 봐준다고 치자. 니가한테 수학을 봐준다고 쳐. 그러면은 니가 대학교 몇 학년이지? 2학년인가 3학년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네, 내가 너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적어도 니가 미적분 이런 거 틀리는 건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근데 난 니가 씨발 1 더하기 2라는 걸 모르는 건 내가 용납을 못 해주겠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집을 안 부려줬겠거든. 농노와 평민은 그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죠? 상업과 수공업 경쟁 경영자들은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길드를 형성했다. 길드를 중심으로 교육과 생산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생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생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생산업의 원동력. 그냥 생산의 원동력 그럼 낫지 않을까? 생산업의 원동력. 그렇네요. 산업의 원동력이라는 의미로 쓰고 싶은 거예요. 산업의 원동력.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세로 오면서 그런 산업들이 발생했다. 그런 의미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좀 문장을 좀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좀 잘 와닿진 않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의 판매가 존재했고 공식적으로 자기를 이것도 보면은 아까 내가 그 뭐야 명사들을 이어서 구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자기의 네. 판매라 그러면 의라는 말이 들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판매란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고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자기를 사고 팔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쓰면 훨씬 잘 부드럽잖아. 부드럽지 않음?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뭐예요? 명사하고 명사를 묶어서 구로 쓰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네, 앞에도 맞지만 앞에도 계속 얘기하기 지금 앞에 지금 몇 번째냐? 아무튼 세 번째가 네 번째지만은 다음부터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자, 때문에 부를 축적한 평민들은 자기를 구매해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 부를 축적한 평민들 요것도 좀 그냥 뭐 그렇다 치자. 그냥 평소에 쓰니까 그래. 세영사는 놈도 저래 쓰지 그래. 자, 인문주의의 성향을 받은 종교개혁 역시 이 과도기에 발생한 사건 중 하나이다. 종교개혁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런 르네상스의 중심은 피렌체 공화국이었다. 피렌체는 제일 빠른 게 피렌체인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거는. 피렌체 외에 공화국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 그러면 씨발 르네상스의 중심이 피렌체 공화국 쓰면 안 되지.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지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 르네상스에서 가장 잘 나가던 공화국이 피렌체 공화국이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러려 그럼 좀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그렇게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나중에 나같이 씨발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묻으면 네가 뭐라고 대답할래요? 물론 이 가르치는 강사예요, 교수예요. 이 가르치는 사람이 강사님이실걸요? 강사죠, 그죠? 아마 강사가 할 거예요. 강사가 물론 이 문장에 대해서 그렇게 묻진 않겠지만 나중에 네가 다른 중요한 글을 썼는데 누가 니한테 이렇게 택도 없는 걸로 시비 걸면 어떡할 거임? 그러면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씨발 네 글의 신뢰도가 쫙 깎이는 거예요. 예, 하고 있어요 지금 형. 알겠음? 알겠죠? 아까 요것도 그렇고 공화주의란 말도 있죠, 그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요런 문장, 요런 단어를 제대로 안 쓰면요, 그냥 지레짐작으로 쓰면 특히 요런 글에서 요런 역사적 네, 지레짐작으로 알겠습니다. 쓰면 네 그런 식으로 쓰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만히 있는 이 다른 글의 다른 부분 있죠, 그죠? 요런 부분의 신뢰도가 쫙 깎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쓰세요.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네, 지레짐작,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레짐작으로 쓴 거 아니고 참고문은 제대로 참고했지만 제가 제대로 숙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뭐 봤는데 참고문은 이따가 다 끝나고 카톡으로 따로 보내드릴게요. 여긴 안 적혀 있어요? 거기 다 뺐죠, 일부러. 그런 왜? 거 쓰여 있는 거 별로 보시지도 않고 안 좋게 보시니까. 참고문을 쓴 걸 내가 안 좋게 본다고? 안, 지난번 첫 번째 글이었나? 두 번째 글이었나에 참고문은 썼는데, 아, 뭐 이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고 그냥 아예 넘기셨잖아. 글의 종류가 다르잖아. 그거는 그냥 기사 하나 보고 쓴 거고 작은 주제들 쓴 거고 이거는 씨발 그런 주제가 아닌데 무슨 색인데요 대충? 다 뭐 피렌체 공화국에 대한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책인가? 네. 역사, 정치, 또 뭐였더라? 경제, 뭐 이거 분야가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책 사들어 갈 때. 알았어. 저 의회는 피렌체 내 길드 구성원들의 투표로 곰팔로니에레를 선출했다. 곰팔로니에레는 뭐지? 뭐 대통령 같은 건가 보네. 네, 마침 그 네, 공화정 대표예요. 마치 현대 의원 내각제처럼 참 미안해 지금 한 문장을 건너뛰네. 시뇨리아라는 의회를 만들어서 전국을 운영했다. 의회는 피렌체 내 길드 구성원들의 투표로 곰팔로니에를 추천 선출했다. 마치 현대 의원 내각제처럼 시뇨리아에서 피렌체 외교, 군사, 내정 등을 총괄하였고 평소에는 외교 업무가 주를 이루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시뇨리아가 시민들을 전부 소집할 수 있었는데 이 소집이 정치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치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잦았다. 잠깐만.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시뇨리아가 시민들을 전부 소집할 수 있었는데 소집이 정치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치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잦았다. 곰팔로니 LA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길드 구성원들의 신임과 피렌체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 8번 같은 거 있죠. 8번. 요런 진술들 있죠. 예? 네, 요런 것들은 지금 네가 각주에다가 주변 왕국과 영주들의 압력과 밀라노와의 대립, 가문간 경제로 인한 쿠데타 등의 이유로 피렌체의 위기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요런 것들은 예를 들면 네가 찾아본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여기다가 각주에다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응. 왜, 아, 왜, 네, 왜? 왜,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네, 굳이 참고문헌에서 인용하거나 거기서 따왔다고 볼 수 없는 문장이라서 일부러 그냥 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 뭐 알겠는데 그 알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는 내가 글의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죠? 네. 근데 글의 신뢰도를 높이려 그러면 이 글이 믿을 만하다라고 사람들한테 그 좀 느낌을 주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8번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건 좋아. 이렇게 쓰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건 하나만 적어봐. 여기 있는 거는 되게 좀 어중간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구상적이지가 않잖아. 애매하잖아. 그지? 네. 어떤 건지 모호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들어서 그거를 각조에다가 예를 들면 하나 적어주면 예를 들면 네 글이 사람들이 네 글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해함? 네. 네네.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자, 곰팔로니에레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길드 구성원들의 신임과 피렌체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 길드 구성원이라는 게 잠깐만 의회 구성원들의 투표로 곰팔로니에레가 선출되는 거야? 아니면은 길드 구성원들의 투표야? 그러니까 시뇨리아라는 의회 자체가 길드 구성원들의 피렌, 모임이에요? 네, 피렌체 내에서 명망 있는 길드 구성원들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시뇨리아의 그 회원들이 이제 길드 구성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길드 구성원에서 뽑힌 사람들. 음, 알겠음. 서린과 피렌체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이런 피렌체 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발휘했던 집안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다. 앞에는 그 얘기가 없으니까 뭐 있으면 좋겠다고 또. 메디치 가문은 은행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벌어들인 만큼 피렌체를 위해 투자했다. 메디치 가문의 은행업은 다른 상공업 길드에도 필수적이었고 대외적으로 피렌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었다. 앞에 문장들은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내가 느낌을 받은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요 문단은 되게 괜찮네요. 쭉 읽히네. 이런 와중에 도시를 위해 투자를 하니 길드 구성원과 시민들로 지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더욱인가? 뭐 모르겠다. 대립 관계에 있는 과문들을 권력을 이용해 피렌체에서 추방하거나 제거했다. 즉 부의 축적과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적절한 감옥 연주로 막강한 정치 권력을 손에 넣은 것이 되겠다. 좋네. 더길드2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아. 우선 크게 생산자, 장인, 학자, 도적 이 네 가지 직업군이 존재한다. 생산자는 농업과 숙박을 대표하는 직업군이고 장인은 수공업을 대표하는 직업군이다. 학자는 종교의학 은행업을 대표한다. 학자 은행업 돈벌레 새끼들. 플레이어는 가톨릭과 개신교 둘 중 하나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와 직업군을 각각 선택한 후 평민자기부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농부들과는 다르게 가문의 거주지가 따로 마련돼 있다. 다른 도시로 이주도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 직업군에 맞는 사업장을 경영한다. 지역군에 맞는 길드 의뢰가 존재하고 하며 길드를 통해 원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사업장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 관청에서 자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 게임 내 정치 구조를 이야기는 간단하다. 특정 자기 이상이 되어야만 공직에 진출할 기회가 생기고 NPC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공직은 치안, 세납, 외교 등의 업무를 각각 포괄하여 담당한다. 플레이어는 공직 진출과 고위직으로 승진을 위해 높은 자기를 획득해야 한다. 공직 진출, 그 다음에 고위직으로의 승진 이런 것도 명사 반복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풀어 쓰는 게 좋아요. 공직으로 네. 진출하거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쓰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자연스러우니까 좋으니까 가급적인 그렇게 쓰도록 하시고 자 그렇기 위해서는 부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직에 선출될 확률을 높이고 공고한 정치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시민들의 지지와 NPC 가문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도시 내 사업장의 효율을 올려 시민들의 사업장 만족을 느끼게 해야 한다. 난 청어 잡았었었는데 그랬죠. 맨 처음에 씨발 아, 청어 잡는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가문 간 결혼을 통해 가문 간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적대적인 경쟁자를 재판을 거쳐 숙청시키거나 좋네. 숙청하거나도 좋고 도시에서 추방시킬 수도 있다. 추방시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숙청하거나 이렇게 적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겠지. 자연스럽겠지 그래 뭐. 네, 다양하게 적으면 좋아요. 추가적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유를 하는 등 개인적인 외교를 통해서도 권력 획득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권력 획득 이런
명사를 쓰지 마세요.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우선 농노와 평민이 나눠져 있고 평민 이상의 신분에게만 친변의 자유가 있다는 점, 길드가 존재하며 길드를 통해 상공업을 발전시킨다는 점, 사기 획득의 공식적인 구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종교개혁의 영향을 반영해 가톨릭과 개신교를 나눴다는 점 등이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정치에 있어서 의회를 통해 도시 내외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점, 통직의 진출과 권력의 획득을 위해서는 부의 축적이 필수적이라는 점, 공공건물을 건축, 증축해 도시 내 투자를 한다는 점, 도시 내 투자, 요것도 명사죠. 이건 명사네. 도시 명사, 내 명사, 투자 명사. 도시 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고치면 좋겠지. 명사 이렇게 네. 반복되는 거 쓰지 마세요. 자, 우호관계 네. 가문을 동업과 결혼 등의 적절한 외교를 통해 형성하는 점. 우호관계 가문을 동업 결혼 가문을 형성하는 거야? 우호관계 가문을 형성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지? 우호관계 가문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가? 안녕하세요. 요거는 그냥 토탈하고 다른 거니까, 토탈하고 다르게 이제 서로 욕하고 피 튀기고 살벌한 그런 방송이니까 게임 방송이나 보러 가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안 끝났잖아요. 빨리 6분 남았으니까 빨리 데이터로 하세요. 빨리. 이거 그 애인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방송임. 자, 우호관계 가문을 통합과 이런 등의, 그러니까 우호관계 가문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정확히? 우호적인 가문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게 그런 거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문을 도와준다는 의미야? 우호적인 관계로? 좀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 실제와 게임에서 유사한 점을 지금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 네네네. 우호관계 가문을 동업과 결혼 등의 적절한 외교를 통해 형성하는 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네. 의미냔 말이지. 그러니까 우호관계 가문을 형성함에 있어서 동업이나 그러니까 다른 가문을 우호관계로 만든다고, 우호적으로 만든단 네. 말이지. 네. 좀 모호하다 이 부분은. 그 의미가, 나는 예를 들면 다른 가문을 일부러 우호적인 걸로 키워서, 우호적인 걸 하나 사봐놓고 그거를 이제 가문을 키운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뭐 좀 의미가 모호한데, 네가 원하는 의미로 쓰려 그러면 좀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적대관계 가문을, 뭐 내 말 이해하죠? 네, 이해했습니다. 예, 좀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적대관계 가문을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경쟁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또한 사업장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다른 가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쌍시옷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렇네. 다른 가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 역시. 이건 무슨 말이야? 뒤에 다른 가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업장의 효율을 높임으로써가 전체를 의식을 하는 거죠.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다른 가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으로 그러니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다른 가문들에게 필요한 사업장, 그지? 네. 그러면 다른 가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으로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가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으로서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네,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좀 너무 많이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끝까지 들어주세요. 방금 그 말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방금 똑같은 말을 하려고 했다고요. 빙빙 돌려서 한다고? 네, 빙빙 돌려서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시발 데이트 하자 그러라고, 크리스마스에. 한국말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한국말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구 말은 끝까지 듣는데 그 경기도 말은 잘 모르겠다. 자, 아무튼 일단 좋아. 뭐 그 앞에 세 문단이, 네? 앞에 세 문단이 그 뭔가 좀 어색해요. 문장이나 그런 게 좀 어색하다고. 네. 아까 내가 좀 앞에 세 문장에서 많이 잡았잖아, 그죠? 요건 좀 네, 어색해요. 네. 근데
뒤쪽에 이런 르네상스의 중심은 피렌체 왕국이었다. 여기부터는 내가 이제 별 문제 없이 쭉 읽었거든. 네. 혹시 앞에 문단하고 뒤에 문단을 따로 썼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거나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뺏긴 책이 다르거나, 세 번째로는 뭐 다른 사람이 써줬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건가? 위에 세 문단은 오전에 쓰고 밑에 거는 오후에 쓰긴 했죠. 오전에 쓴 거하고 오후에 쓴 거하고 컨디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어떡해요? 시험 보기 전에 쓴 거랑 시험 보고 난 후의 컨디션이랑 아니 다를 수밖에 없. 그러니까 내가 나는 지금 너한테 이걸 언제 적었는지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죠. 이걸 지금 난 이걸 처음 읽는다고, 아까 네가 파일 보냈을 때 난 읽다가 지금 방송 제갈 때 처음 켰거든. 근데 네. 처음 그냥 읽는데 앞에 문단하고 뒤에 문단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냐는 거지. 이렇게 쓰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근데 생기면, 네, 얘기해봐요. 네. 다들 말씀드렸다시피 네. 도입부 쓰는 게 시원찮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고쳐야지. 밑에 건 잘 썼잖아. 밑 그래도 자연스럽다.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발 네가 노력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네가 대충 쓴 거는 나가 아니라고 느끼는데, 근데 좀 더 잘하라고요. 일정 이상 올라와야지. 네. 그럼 내가 씨발 그걸로 욕하진 않겠지 적어도. 그러니까 앞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에 문단들 3개하고 뒤에 문단들 3개의 컨디션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까 방송 처음에 보셨던 분 알겠지만 내가 씨발 농노와 평민 져가지고 빠락빠락 씨발 말 언성을 높일 정도로 아무튼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님들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밑에 거는 그냥 줄줄 읽힙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줄줄 읽히고 세부적인 문제들은 좀 있지만 앞에 문단들처럼 뭔가 좀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글을 쓴다 그러면 글의 통일성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서로 썼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컨디션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고치시고, 앞에 문단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은 앞에 문단을 뒤에 문단 수준으로 끌어올리든가 아니면은 뒤에 문단을 하향 평준화시키든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 문단을 끌어올리셔야지 뒤에 걸 하향 평준화시키면 참았겠지, 글 보는 놈한테.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고, 내가 이거는 그냥 느낀 바였고 읽으면서.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지났네. 26일이다. 근데 아직 모텔은 만석이겠지, 그지? 아마 6,974개의 방이 아마 다 차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마 파워 섹스하고 있겠죠. 자, 그래, 주제란 측면에서 본다면 앞에 잡은 건 뭐 사소한 것들이고, 주제란 측면에서 본다면은 더 길드 2가 실제 르네상스를 잘 고적이는지 유사성을 찾아보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네. 원래 보내준 제목이, 사실 제목은 좀 본인 사정 때문에 고친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원래 제목은 르르르르르르르르에다가 이제 부제도 르르르라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건 본인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요게 훨씬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구상적이고, 그리고 주제도 잘 드러나 있고 더글드2라는 요것도 드러나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요거를 제목으로 간주를 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실제 르네상스하고 그리고 게임 속에 그게 사실은 그 비교가 구체적으로 막 딱딱 잘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시발 좀 미리미리 쓰지. 미리미리 하는 건 대학생이 그게 아니죠. 열심히 하라고, 좀 열심히. 열심히 한 건 맞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시발 결과가 잘 나야지 욕을 안 처먹지. 열심히 한 거랑 잘한 거랑 다르죠. 다른 거 아는데 시발 좀 잘하라고. 그러니까 잘하지를 못하니까 열심히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해야지, 둘 다. 뭐 내가 얼마 전에 내 여자친구하고 존나 크게 싸웠는데, 씨발 그거 가지고 그 얘기까지 해야 되나? 네, 존나 크게 싸운. 먹지 말라고 이런 걸로 싸우신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싸웠냐고? 규카츠 그런 거 왜 먹냐? 규카츠 먹는 건 사실 난 뇌세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 말고 딱 지금 요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노력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딸딸이 치면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싸웠다고. 딱 똑같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머무르지 않기를 바람. 그냥 아, 거기 머무르는 그러니까 거랑은 다른. 결과가 잘 나오면 좋습니다.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잘 나오고 이미 잘 나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글의 구조나 그런 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하라고요. 알겠죠? 잘하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느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게 사실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한데, 규카츠 가지고 왜 저러냐? 규카츠는 씨발 그 존나 가성비 안 나오는 씨발 음식이니까 맛도 존나 없고 그 씨발 생고기 맛을 뭐하러 처먹습니까 세상에. 뇌세포가 다 죽은 거 아님? 자, 우리 보면 예를 들면 르네상스의 실제적인 모습들하고 그 다음에 그 게임 속의 실제 모습들이 비교되려 그러면 르네상스에 대해서 르네상스나 아니면 중세 후기에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냐,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도시 자유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도시 자유민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몇 시에 일나서 몇 시에 뭐 하다가, 예를 들면 몇 시에 쉬고 몇 시에 점심 먹고 몇 시에 저녁 먹고 일하다가 또 이제 집에 가서 밤일하고 그 다음에 자고 그러느냐. 에이? 내 말 알겠죠? 네. 요런 걸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찾았으나 그런 게 적혀 있는 게 한국 그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논문도 어 없었어요. 아니야, 그 인터넷에라도 찾아보면 좀 있을 거야. 그 물론 인터넷 카페 뒤져보거나 그런 건 내가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요즘은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데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아니 수도 근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찾은 자료의 한계는 인정해요. 어? 난 아니 잠시만요. 어, 과제를 쓰는데 네이버 카페나 뭐 그런 거를 참고하시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거기 양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글에는 그, 실제 르네상스하고 더길드 투안의 세계에 대한 비교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의미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죠? 아, 네, 뭐 말씀은 이해는 네, 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했으면 제발 좀. 아무튼 그 네가 이제 자료를 찾고 그랬다는 건 내가 알겠고, 최선을 다했다는 건 내가 나름대로 알겠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왜 그게 모자랐냐고 느꼈냐면은 실제 상황에 대한 비교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만약 이런 주제로 글을 쓴 글을 봤을 때 내가 잘 썼다고 느끼려 그러면 느낀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자유민들은 아까 일과가 어떻게 됐다, 일과 시간이 어떻게 됐다 대체로. 근데 이제 더길2에서도 이제 그런 제약 없이 예를 들면 자유민들처럼 그렇게 일하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갔다. 일단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얘기가 있어야 돼요. 홍윤 씨, 와,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학부 때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글을 썼던가 반성하게 됨. 그러니까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지금 요 글에는 되게 거시적인 얘기들은 있어요. 거시적인 얘기들. 뭐 르네상스가 어떤 시기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시기고, 그다음 거기는 뭐 농노하고 평민들이 있었고, 자유민이겠지, 그지? 농노하고 자유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대충 살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 자체는 여기 드러나 있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길드2하고 더길드2 안에 게임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고 살았던 것 사이에 비교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좀 글이 텅 비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말 이해함? 이해하죠? 네, 네, 본인의 한계도 네, 인정하죠, 그죠? 본인이 이번에 글 쓰고 자료 찾고 그런 거에 대한 한계도 인정하죠? 아니요. 왜 인정 안 하는데? 그 원래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염두에 두고 쓴 그래서 그쵸? 어, 얘기해요. 예, 지금 써져 있는 저 더웨이드 2가 실제 르네상스를 잘 고증했는지 유사성을 찾아보기라는 거는 이제 글을 글을 이제 써내려가면서 아 뭐 이런 게 들어가겠구나 해서 선정한 제목인 거고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제목도 내 고려해서 하는 얘기임. 내 지금 요거는 근데 얘기해도 되겠지? 아니 네 그거는 네,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글의 제목에 원래 글의 부제에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어. 내가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겠지. 근데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메디치 가문에 대한 역사적인
뭔가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이 단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야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 근데 한계점도 인정할게요. 그러면. 메디치 가문이 원래 평민에 시작했나? 자유민에 시작했나?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귀족 가문이었어요. 원래 귀족이죠, 그죠? 그러면 사실 더길드2에서는 귀족이 아니라 평민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뭔가 비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일단 그거는 앞에 기본적인 시스템과 그 시대적 배경을 그래.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아니야, 상관이 없진 않아. 그걸로 문제 걸 수도 있어.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네가 만들어 놓은 네가 만들어 놓은 이 글의 논중 구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태클을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다고. 얼마든지 걸어가지고 씨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뭐야 농노와 평민 같은 이런 시덥잖은 거 가지고 닐 황천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걸로 씨발 네 글이 부정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그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잘 봐요. 조금만 들어봐요. 네, 조금만 들어봐요. 봐요. 네, 피렌체 가문이네. 피란체 메디치 가문이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르네상, 자 봐요. 여기 좀 적어볼게. 요거 좀 적어볼게요. 메디치 가문하고 메디치 가문,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을 소재로 해서, 그죠? 소재로 해서 뭘 하냐면은 실제 역사 속 르네상스 시기의 그 뭐 도시 사람들의 생활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하고, 그죠? 1번 그 다음 2번 더 길드 2라는 게임 안에 구현된 르네상스 세계 피렌체 메디치 가문을 소재로 해서 1번하고 2번을 비교하려 그러면, 그죠? 네, 일단 요까지는 따라오겠죠? 이걸 하려 네. 그러면 실제 역사 속 르네상스 시기의 도시 사람들의 생활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피렌체 가문은 사실은 원래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도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예를 들면 그렇죠. 이종이 갖고 와가지고 일반적인 한국 사람의 생활 이질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렇죠. 좋아, 그래. 근데 그런 한계가 있어. 그런 한계가 뚜렷하게 있어. 근데 니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래다가 그거를 넣을 수 있단 말이지. 나는 그게 분명히 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피렌체 메디치 가문을 소재로 하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일반적인 도시 사람들과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네가 정도 적어줄 수 있죠. 그럼 사실 네 글이 전체 사실 완벽하게 도시 사람들하고 완벽하게 일반적인 도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없겠지만은 적어도 피렌체 메디치 가문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런 글을 써봤다는 얘기는 충분히 사람들은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글에다가는 예를 들면 메디치 가문을 소재로 했다. 그러면 이 글에다가는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메디치 가문의 이제 구체적인 역사나 아니면 행보다 그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일반적인 중세 도시 사람들과 다른가, 그죠? 라는 얘기가 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독일 투 안에 있는 르네상스 세계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하고 네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메디치 가문처럼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메디치 가문이 실제로 역사적인 행보를 보인 것처럼 너도 그런 걸 따라해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다? 해보니까 재밌네, 참 된다, 잘 된다. 역사 속하고 실제 역사 속하고 게임 속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더라. 역시 게임은 게임이다. 근데 독일 새끼들은 게임 잘 만들었네. 이렇게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메디치 가문에 대한 얘기가 원래 원래 그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쓰려고 그랬기 때문에 메디치 가문에 대한 얘기가 사실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세 도시민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근데 메디치 가문에 대한 얘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한 문단밖에. 그것도 이제 피렌체 정치 체제와 같이 메디치 가문이 짤막하게 설명된단 말이죠. 반 문단 정도.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다시 써줄까? 음, 내 말 이해하죠, 그죠? 네네, 그래, 그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니한테 지금 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 전체적인 수준이 순서가 예를 들면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거라고요. 메디치, 그러니까 서론 그렇게 쭉 쓰고, 서론 예를 들면 뭐 뭐 네가 쓴 것처럼 레상스는 어떠한 시기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섹스했고, 그 다음에 그 뭐 어떤 거다, 그렇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 글에서는
대충 어떤 이야기 할 것이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중심으로 해서 말이지 멍청이들아. 이렇게 글을 쓰고 서론에서 그 다음에 본론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죠?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다음 예를 들면 자 봐요. 이게 좀 판이 커지네 이렇게 하니까. 일단 메디치 가문에 대한 얘기가 져야 되죠. 지금 화면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디치 가문의 역사라든가 가문의 역사 뭐 시작, 그 다음에 뭐 메디치 가문의 행보 아니면 뭐 음모의 가닥이 몇 개인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지? 이해하죠? 이해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겠어요? 메디치 가문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도시 자유민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길드 2에서 우리가 게임에서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그죠? 그리고 이제 더길드 게임 속에서, 그냥 게임이라 그럴게요. 게임 속에서 메디치 가문처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나, 게임 속에서 메디치 가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중세 도시민들처럼 이것저것 할 수 있나, 그 사람들이 받았던 사회적 제약이 잘 구현돼 있나, 그 사람들이 누렸던 권리가 아까 네가 얘기했던 뭐 신체 불가침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잘 구현돼 있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에서 뭐라 하겠어요? 더길드 2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실제 메디치 가문이나 중세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자유민들, 도시 자유민들을 하자. 도시 자유민들의 삶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죠. 이해하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더 탄탄하게 쓰고 싶으면 좀 더, 그러니까 일단 나 같으면은 적어도 요게 최소 한도선이겠어요. 요렇게는 써야 돼요. 요렇게는 써야지 적어도 네가 하고 싶은 말들이 충분히 여기에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탄탄하게 쓰고 싶잖아. 그럼 본론에다가 좀 더 쓸 거예요. 나 같으면은 본론에다가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기와 중세 근세의 르네상스 시기가 왜 중세와 근세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중세 시대의 예를 들면 신분 구조 어땠나, 성에 사는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과 도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랐나. 피렌체는 어디 있죠? 북이탈리아 있죠, 그죠? 네. 남이탈리아는 또 달랐으니까 북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중세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나, 아니면 그 특징은 뭘까. 예를 들면 욕에 대해서 난 얘기를 좀 더 쓰고 싶어요. 만약에 좀 더 추가한다 그러면. 근데 본론의 요 앞부분 얘기들은 사실은 꼭 필요한 얘기들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얘기들은 아니고, 만약에 네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쓴다 그러면 네 글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먹혀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으면은 조금 이제 불안정해지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잘 쓴 글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런 얘기들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본론 속에 이런 얘기들은 꼭 들어가 있어요. 메디치 가문, 그다음 메디치 가문과 중세 자유민들의 차이를 꼭 적어야 되고, 그리고 더길드 2 안에서 뭘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게 메디치 가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예를 들면 자유민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는 얘기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결론에서는 그 얘기를 마무리 지어줘야 되고 서론에서는 이제 글을 열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죠? 근데 네 글은 지금 어떠냐면은 여기서 일단 메디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 없어요. 요게 예를 들면 10분의 1 정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의 10분의 1 정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메디치 가문하고 중세 도시 자유민들의 차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는 이제 앞에서는 더길드2가 중세 시대의 특징을 르네상스 시기의 특징을 어떻게 잘 만들었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글에는 그게 잘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이제 글에 읽다 보면은 메디치 가문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뒤쪽에는 갑자기 그 얘기가 싹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왜 메디치 가문이 튀어나오는지 한번 사람들이 생각해 볼 의미를 가질 여주가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쓰겠어요. 그리고 더길드2 속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가 그런 대로 잘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실제 르네상스 시기 사람들의 삶에 대한 비교는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반쪽짜리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겠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더 보충해야지 요런 주제로 글을 쓸 때 좋은 글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홍유씨 얘기가 있네요. 더길드2에 대한 얘기였던 만큼 게임 속 얘기가 마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본론은 항목별로 정리해서 더길드와 실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더 이해하기 좋았을 것 같아요. 비교가 그래의 주목적이었다면. 그것도 좋은데 홍희씨 의견도 좋은데,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더길드2에 대한 얘기하고 실제 역사하고 왔다 갔다 해서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건 좀 많이 힘들거든. 예를 들면 게임에 대한 네, 얘기를 네, 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얘기하고 사실 역사에 대한 얘기는 되게 좀 이질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섞어서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그 홍유씨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분들은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은 글을 잘 못 쓰는 이제 요 친구의 글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잘 쓰지 못하는 요 친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글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이제 내용이 딱딱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델로 글을 쓰는 게. 서론에는 물론 이제 게임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죠. 서론에 대한 게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내가 이거 빠뜨렸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논술문이라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피드백 잘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가 없다는 건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네, 말은 네가 그래서 피드백 잘 받았다고 말씀을 먼저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씨발 그 변명하자는 걸 좀 들으라고. 자료는 네가 자료를 못 구하거나 아니면 그 좀 구하기 힘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어려운 주제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글을 논설문을 완벽하게 쓰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완벽하단 말을 들을 정도로 쓰려 그러면 이렇게 탄탄하게 써야 되는 거고. 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가 자료를 왜 못 찾았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글의 구조가 이 정도로 탄탄하지 못하니까, 네, 이거를 보고 좀 생각을 하라고. 다른 글을 네가 이 글을 다시 쓰진 않겠지만 네가 지금 메디치 가문하고 씨발 뭐 더길드 이런 글을 다시는 네 손에 잡아서 쓰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다른 글들은 계속 과지를 쓰든 뭐 떡을 치든 계속 써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좀 보고 그거를 좀 잘 배우고 그리고 글에도 좀 썼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난 네, 이런 알겠습니다. 사실 난 이제 앞에 쭉 했던 앞에 55분 동안 했던 씨발 그런 얘기보다 지금 15분 동안 했던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고, 지금 글쓰기 첫걸음 하는 사람들한테. 네, 네. 그리고 네. 그러려 그러면 앞에 이제 본문에 문제가 좀 없어야, 문제가 좀 적거나 없어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중점적인 조언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가 사실은 씨발 내가 평민하고 농노합 평민 보고 가지고 씨발 너한테 시비 거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성 있잖아. 이게 훨씬 의미 있고 그렇지 네.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잘 하세요. 좀 잘 하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나 한순간에 네. 되는데 씨발 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더 노력하세요.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한 거 내가 모르니 씨발. 오이지 그죠? 저거 대학생인데, 저 양반 그 서울 사는 대학생인데 글쓴 이분 힘내세요 흐라고 적었네. 네, 룩시님 말씀은 사실 틀렸어요. 왜냐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근거 부족보다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거겠죠라는 말씀인데, 근데 사실은 이 글은 근거하고 구조가 둘 다 부족해요. 둘 다 부족한데 근거가 부족한 이유가 사실은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
구조가 채워지면은 근거는 어느 정도 모자라도 아, 글 구조를 쓰는 법은 알고 있구나. 글을 구조적으로 쓰는 법은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참작해서 다음부터는 좀 잘 쓰세요. 아니면은 뭐 자료를 찾는 거에 대한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런 시발 그 뭐야 귀신 신하라 까먹 얘기를 해줄 만한 얘기가 생긴다고요. 맞아요. 구조가 먼저예요. 구조를 잘 쓰면은 근거도 따라와요. 그리고 구조를 잘 쓴다는 게 사실은 주장하고 근거를 잘 조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된다는 의미고요. 근데 아직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대학교 몇 학년이지 이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정도 되죠. 대학교 2, 3학년 되는데 뭐 2, 3학년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완벽하게 글을 쓰라 그러겠어요. 그냥 집에 잘 썼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 건축 같은 거에 글 쓴다는 거는 하부 구조가 안 잡혀 있으면 상부 구조를 못 쌓아요. 1층 집안이 안 되면 건물을 못 짓는 거고, 집안이 돼 있더라도 지하층하고 1층 짓는 자재들이 쓰레기면 2, 3, 4층 못 올리는 거예요. 6, 9, 7, 4층까지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막 그렇게 어머 씨발 쟤는 왜 이렇게 못 쓰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니들도 못 쓰니까. 니들이네 잘 쓰세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글의 주제를 선정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희 씨 말씀도 알겠는데 뭐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해주면은 이 친구가 훨씬 더 크게 상처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내가 못 해주겠고, 아무튼 지금 다음부터는 좀 구조 있죠, 그죠? 네가 하는 말에 빈틈이 하나도 없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적게, 저도 물 새진 않게, 적어도 이제 물까지 모르겠지만 이제 큰 상자 있죠, 큰 상자. 듣고 있죠, 그죠? 네, 듣고 있습니다. 큰 상자 같은 게 막 건물 밖으로 뭐 쳐나가거나 그러지 않게 건물 틈이 그 정도로 작아야 된다고. 그렇게 작게 되고 그럼 좀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좁혀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예. 글 자료는 못 찾는 건 내가, 글 자료를 잘 못 찾거나 그런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요런 연습을 좀 네. 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네. 것처럼 뭐 이거는 맨 처음 얘기했던 거지만 공화주의 뭐 이런 학술적인 용어들 있죠. 요런 학술적인 용어들은 막 쓰지 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특히 남의 전공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특히 네 전공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건 되게 중요하니까, 자기 전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네. 않도록 하시고 그 의미를 확실히 아시고 쓰시도록 하시고, 알겠죠? 나머지 네, 얘기, 숙지하도록. 네, 오늘 얘기들은 그 두 개고, 글 구조하고 그 다음에 학술적 용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얘기들은 다 이제 사소한 얘기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많이 고생하셨네. 1시간 18분이나 했네. 난 씨발 빨리 끝내고 빨리 게임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네. 언제든 길게 써오라고 그러시더니. 아니 씨발, 글을 길게 써도 금방금방 지나갈 수도 있잖아. 아, 네가 잘 쓰면 되잖아. 네가 잘 쓰면 결국 씨발 네가 잘 쓰면 되는 문제네. 결국엔 잘 쓰려고 노력하는데 뭐 자꾸 그러고 가지고 그러세요. 더 노력하세요. 더 노력하겠죠. 아무튼 오늘은 충분하고, 그리고 씨발 뭐야, 네가 나한테 지금 계속 한 소리 들어가지고 좀 많이 기분 상해는 건 알겠는데, 농노하고 평민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지 마셈. 알겠죠? 이거는 알, 확실히 뭐라 그럴 건덕지가 있는 거였고, 음. 좀 더 커서 좀 헛발질이라도 할 수 있게 좀 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더 하면 내가 처맞을 것 같으니까 그만합시다.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 그리고 남은 크리스마스는 이제 30분 지났지만은 아무튼 열심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30분 전처럼. 끝. 수고하셨음. 네. 끊어요. 다음 누구냐고? 다음 네가 할까? 초딩스럽게 얘기하는 것 봐. 아무튼 이번 글은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학술 용어들을 좀, 얘가 좀 이분이 좀 대충 썼습니다. 그래서 욕먹을 건덕지가 많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글쓰기 첫걸음 방송.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글 구조가 잘 안 잡혀 있습니다. 글 구조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근거나 그런 게 좀 많이 취약합니다. 논설문 치고는. 근데 이제 주장을 쓰려는 논설문이나 논문을 부류를 쓰려 그러면은 어쨌건 확실히 이제 물샐 틈 없이 이제 논증을 딱딱하게 이제 탄탄하게
딱딱하기보단 탄탄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항상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뭐 내 글로 한번 해보죠. 제 글로 한번 해보지. 뭐 다음 방송이 언제지? 1월 2일이네요. 그 신정이네. 신정 다음 날이네. 아, 1월 1일이네. 신정이네. 그날 제가 할게요. 그 제가 하고, 제가 옛날에 학부 때 썼던 글로 할게요. 학부 때 이제 제가 글을 어떻게 썼었나 졸업할 때쯤 해서 그걸 보면서 그 글은 어떻게 써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어. 자,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 첫걸음은 매주 화요일 11시에 요즘은 위클리 재테크 대신 하고 있는데, 위클리 재테크가 돌아오면은 아마 11시 반이나 아니면 12시쯤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